그 남자의 어떤 본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딱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야,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남자가 나는 그냥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부모의 순리대로 살 수 있는 거, 이런 대답이 나온다. 그거는 믿고 거르셔야 됩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발작 버튼이 하나 눌려야 되는 정도의 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효도하는 남자, 결혼 상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유신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자, 우리가 얘기를 시작을 하려면 사실 효도하는 남자 이전에 먼저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컨텐츠의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적어도 이런 남자를 만나면 후회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주제를 요약을 해보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효도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본질적으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통념상 깔려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아무리 내리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한다는 거, 내가 뭐 방법은 다를 수는 있겠죠. 내가 그만큼 사랑받아서 내 자식을 좀 더 사랑하고 애정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주신 것만큼 나도 우리 자식을 키워내겠다. 혹은 그만큼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부모님에게 좀 더 노후를 대비해 드리겠다. 이것도 뭐 효도가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효심이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범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 도의성을 지킨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자를 볼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효도라는 것 자체에 대한 효심이 없는 남자, 과연 그 남자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만큼, 사랑해주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사람이 과연 그걸 알아줄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 효심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어릴 적 5살, 6살 때부터 우리는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몰랐을 때부터 우린 이런 글을 먼저 배운다고요. 근데 아무리 주입식이라고 하지만 20년, 30년을 만들어온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 효심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나는 그냥 부모님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냥 난 내 인생 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보답을 해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효도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과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특수한 가정을 하나 세워볼게요. 만약 그 남자친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조금은 삐그덕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은 걸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남자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우리 부모님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그냥 결혼하고 나면 솔직히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싶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좀 더 화목하다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좀 더 개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남자친구를 많이 망가뜨렸고 정말 이 남자친구가 어려서부터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본인 혼자 컸고 본인 혼자 독립적으로 정말 꾸역꾸역 책임지면서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더 글로리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부모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때부터가 저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그래도 그 어떤 마음속 의도나 그 사람의 어떤 선한 마음속 속에 그래도 그 효심이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를 하면 애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애증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증오심을 갖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남자가 기본적으로 그 효심이라는 밑바탕이 깔려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부모님을 되게 혐오할 수도 있고 되게 증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동시에 부모님을 챙기려고 한다든지 그래도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어떤 측은함, 인자함이라는 것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괴리감 속에 평생 살아가야 되는 한 이 남자의 인생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태도나 행동,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로 효도하는 남자 결혼 상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우린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딱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효도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짊어진 순간부터는 불효자라는 말을 들을 만한 각오를 해야 되는 남자가 저는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기혼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자, 남편의 좋은 올바른 역할 중에 하나가 효자가 되느냐 남편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순간 중에 무조건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잔인한 말이기도 하지만 제 썰을 좀 풀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어떤 우리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친구분들 사이에서 저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부모님한테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여자친구랑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넷이서 같이 밥을 먹는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들은 뭐 어떻게 엄마랑 뭐 여자친구랑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0.5초의 한치의 고민도 없이 아니 당연히 은혜부터 구해야지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3초 5초가 있다가 어머니가 웃으시는데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의 숙명이라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책임지는 것도 맞지만 언제나 1순위가 되는 거는 내 와이프, 내 가족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고 선택을 하신 것들 되게 감사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역시 우리 부모님을 선택한다는 건요, 저는 부모에게는 좋은 짓이 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저는 못할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기적인 아들이 되는 게 저는 100번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좋은 가정을 이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행복을 선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게, 저는 어떤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내가 당장에는 우리 부모님을 상처 주고 속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게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눈 감는 순간에 아 그래도 내가 자식 새끼 참 잘 키웠다, 그 생각을 하게끔 믿어요. 그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거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남자들도 어떤 남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효도라는 부분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에게 어떤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듣기를 주저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냥 아 그래도 어른이잖아, 너의 시어머니잖아, 그냥 네가 좀 참아 라는 말을 할 남자라면은 그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 이해를 해주기 시작을 하면 그건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어머니와 여러분들 며느리 사이에서 남편과 이 3자의 문제에서 대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주기 시작을 한다, 그럼 그건 진짜 시집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누구나가 당연히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애초에 나는 곧 죽어도 정말 시집살이나 하기 싫어, 그런 현실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나눠보자는 거죠, 그 남자와.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약간 여우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자기는 어머니랑 만약에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이런 말을 묻는 건 정말 하수예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묻는 건 당연히 위험할 뿐더러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말을 되게 회유적으로 질문을 하지만 그 남자의 어떤 본심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딱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남자가 나는 그냥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부모의 순리대로 살 수 있는 거, 이런 대답이 나온다, 그거는 믿고 거르셔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나와야 되는 어떤 질문들은 뭐냐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부모님이 잘 키워주신 대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대답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전자 같은 질문이 나온다,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발작 버튼이 하나 눌려야 되는 정도의 감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효도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검을 잘 쓰면 굉장히 우리 관계를 윤택하게 만들 뿐더러 가정도 화목할 수 있지만, 그 검을 잘못 쓰게 되면은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검을 쓰게 되는 그 남자는 온전히 그 남자의 능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돈을 잘 벌어오는 것만이 남자의 능력이 아니라 한 가정과 한 가정 사이에서 조율을 잘하는 것도 저는 남편 된 도리로서의 옳은 역할이자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